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개 탱크 저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엄청 크죠. 그리고 정유사 같이 아주 큰 데에서 많이 쓰이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위험하고, 사실 사고 날 확률 자체가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 사고는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은 제조소와 동일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안전거리 기억나시죠? 35,000V 초과하는 고압선과의 안전거리는 5m 이상이죠. 표지 및 게시판 역시 0.3m 곱하기 0.6m로 뭐라고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5개 탱크 저장소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게 뭐냐면, 시험에서 혹시나 특정 5개 저장 탱크라고 나올 수가 있고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최대 수량,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5개 저장 탱크라고 하고, 50만 리터 이상일 경우에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준특정은 100만 리터 미만이겠죠. 실제로 이 5개 탱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커요.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다 끝나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공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냥 3배씩 가죠. 거의 이쪽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 3배가 아니고 30 올라가죠. 3, 5, 9 여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5, 9, 12, 15로 가고, 수량에 따라서 500배 이하일 경우에는 3m 이상, 그리고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3000에서 4000, 4000 넘어갈 때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 공지 암기하는데 조금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4000배 초과할 경우,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가 30m, 지름이 20m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지의 너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이니까 공지는 30m로 해야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단 그런데 30m 초과해버리면 그냥 30m까지만 해도 되고, 만약에 높이가 12m, 지름이 8m라고 합시다. 그런데 4000배 이상을 담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15m 미만일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돼갖고, 이럴 경우에는 보유 공지가 15m가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또 잘 봐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6류 위험물 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동일한 방유지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유지 안에 탱크가 2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최소 3m 이상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 해보겠습니다. 어떤 위험물이 700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할까요? 휘발유로 할까요? 휘발유가 14,000리터가 있으면 지정 수량이 700배가 되겠죠. 그런데 2개를 설치해요. 그럴 경우 일단 14,000리터 700배니까 보유 공지를 5m로 해야 되죠. 앞에 기준에 따라서 700배면 여기에 해당하고 5m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2개 이상 설치한 거의 총합이 70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할 수가 있겠죠.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약 1.7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최소 얼마라고 하라는 소리입니까? 3m 이상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보유공지는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뜻만 잘 지켜주시면 보유공지 계산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 육류 위험물을 저장한다. 하나 저장하더라도 육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보유공지 얼마로?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최소 1.5m 이상은 돼야 된다. 앞에랑 같은 식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육류 위험물을 2개 이상 할 경우에는 3분의 1을 2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고 만약에 육류가 2개일 경우에는 2개 다 중복해서 해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육류일 경우에는 최소 1.5가 되고 육류가 아닐 경우에는 3m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 보유 공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최소 얼마가 된다?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된다. 해서 5개 저장 탱크에 보유 공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보유 공지를 줄이면 좀 더 한정된 부지 안에서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탱크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 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리터 이상으로 할 것. 만약에 원주 길이가 20m다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몇 분, 한 30분이 나온다라고 했으면 20 곱하기 37 곱하기 30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원의 양은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말을 적용하는 설명을 제가 하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만 잘 알고 있으면 뒤에 가서 문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지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5개 탱크 저장소 두께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압력 탱크일 때는 시험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최대 상용 압력의 몇 배 압력으로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 압력 탱크 외의 경우일 경우에는 충수 시험을 합니다. 특정 5개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탱크의 용접부 검사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어요. 방사선 투하 시험 그리고 진공 시험 등의 비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은 뭐예요? 파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파괴 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이 탱크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투과해가지고 부딪혔다가 도달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비파괴 시험에는 뭐 침투 탐상 그리고 뭐 자기를 이용한 거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비파괴 시험에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음파를 이용한 초음파 탐상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을 해야 되고 직경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직경은 30mm 이상 그리고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통기관은 뭐냐면 한마디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유증기가 많이 쌓이겠죠. 제 사료 위험물은 유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증기가 꽉 차 있으면 나중에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기관을 설치하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되던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구부려가지고 빗물 등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죠. 대신 안에 있는 유증기가 빠지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할 것. 그래서 이 3가지도 묶어서 잘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액체 위험물 5개 저장 탱크의 기량 장치가 이 4가지가 있는데 그냥 4가지가 뭐뭐만 있는지만 여러분들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위험물의 5개 저장 탱크의 주입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도씨 미만이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제1석유류죠.
게시판의 크기 똑같죠? 0.3m 이상, 0.6m 이상. 기재사항, 주입구, 유별 품명 주의사항, 그리고 색상은 백색 바탕의 흑색 문자, 주의사항은 적색 문자로 적어야겠죠. 사료 위험물이니까 뭐 화기, 염금 이런 거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외우는데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자, 펌프 설비 보겠습니다. 펌프실 주위에는 얼마입니까?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펌프 설비로부터 5개 저장 탱크까지 사이에는 해당 5개 저장 탱크 보유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방유제가 있으면 탱크가 있고 근처에 이렇게 펌프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각종 이 탱크에서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설비, 펌프 설비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펌프실 바닥의 주위에는 턱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0.2m 이상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위험물 제조소의 펌프실 턱은 얼마였습니까? 0.15였는데 지금 여기 5개 저장 탱크의 펌프실은 0.2죠. 펌프실 외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에는 주위에 0.15m.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펌프실 턱은 0.2 그리고 펌프실 외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죠. 설비에는 0.15m 이상의 턱을 만든다. 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 수치를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기타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배수관은 탱크 옆판에 설치. 피레침은 똑같아요. 제조소랑 10배 이상일 경우에 설치를 하지만 제6류일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한번 잘 볼게요. 이화탄소의 5개 저장 탱크에는 벽 바닥의 두께가 얼마입니까? 0.2m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에 수조에 넣어 보관한다. 이황화탄소는 어디에 보관한다 그랬죠? 물속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조에 넣어서 보관한다. 자, 이제 방유제 보겠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제외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를 봤었죠. 지금은 어디입니까?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를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방유제가 이렇게 있겠죠.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일 때 탱크 용량이 얼마? 110% 이상. 그러면 탱크 용량이 10만 리터라고 합시다. 그럼 방유제 용량이 얼마나 된다? 11만 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탱크가 2개 이상이다. 여기는 지금 1기. 2기 이상일 경우에는 애가 10만, 애가 8만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역시나 그냥 둘 중에서 최대인 것에 110% 이상. 그러니까 똑같이 11만 리터가 나오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은 100%래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 얘가 그냥 육류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5개 저장 탱크에서 어떠한 위험물을 저장한다. 그러면 만약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게 나오겠죠. 거기에 만약에 탱크가 10만짜리라고 하면 우리가 11만으로 적으면 되겠지만 항상 뭐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대표적으로 질산을 많이 물어봐요. 질산을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 10만 리터짜리라고 합니다. 방유제 용량 얼마로 하면 돼요? 그럼 그냥 10만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와요. 이렇게 육류 위험물을 특히나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당연히 110%로 외우겠지만 육류일 경우에는 그냥 100% 탱크의 용량 그대로만 방유제 용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물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조소에 있는 방유제와 그냥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수치를 또 여러분들이 전부 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방유제 내 면적은 총 8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방유제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사람이 작업하다가 물 샜는데 못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면적은 8만마다. 만약에 방유제의 면적을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방유제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방유제 내에 설치 탱크 개수 1, 2석유류는 10개 이하. 여기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3석유류는 20개 이하, 4석유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유제의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의 폭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지 소화를 하던 아니면 관련 차량이 왔다 갔다 하던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방유제가 이렇게 있어요. 탱크가 2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양쪽 이 정도 두 면의 길은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턱의 높이는 0.5에서 3.0m 이하. 그리고 총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겠죠. 1, 2석유류는 10개 이하, 3석유류는 20개 이하, 4석유류는 제한이 없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아마 5개 저장 탱크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유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방유제 만들어 놓고서 탱크 바로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상단에서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새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탱크가 지름은 15예요. 그리고 얼마로 할까요? 지름 높이가 18m라고 합시다. 지름이 15m 이상이죠. 그럴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얼마예요? 9m를 띄워야 되죠. 만약에 18m인데 지름이 12m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하면 되죠. 그래서 6m 이상 방유제 옆판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 되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방유제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하면 되고 개폐 밸브를 방유제 밖에다 설치해야겠죠. 그래야지 밖에서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높이가 1m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얼마마다 50m마다 설치한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에서 이상 3m 이하로 해도 되는데 막상 1m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죠. 제가 가본 5개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1m 이상이에요. 저는 정유사 이런 거 점검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단속하고 점검, 품질 이런 점검을 갔기 때문에 이런 엄청 크죠. 관할 지역에 있는 아주 큰 정유사를 많이 가봤습니다. 엄청 탱크도 크고 방유제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안에 왔다 갔다 할 때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그냥 걸어서 다니기에는 너무 멀어요. 탱크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 보면 좀 올라가다가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낮은 거는 올라갔는데 정말 큰 거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엄청 높고 무서워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올라갈수록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전하게 잘 하셔야겠죠.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5개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 되게 푹신푹신해요. 폭발할 경우에 위로 방출되게끔 하기 위해서 좀 푹신푹신하게 해놓는데 되게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밟으면 되게 위험하겠죠. 제 적성이랑은 맞지 않는 일 같았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고인하점 위험물 5개 저장소의 특례가 나오죠. 최대 수량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렇게 또 역시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거 잘 보시고 뒤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성질에 따른 5개 저장 탱크 저장소의 특례. 또 걔네들이 나와요. 알킬 알루미늄과 아세트 알데히드 등이 나오겠죠. 알킬 알루미늄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되죠. 아세트 알데히드 등은 은, 구리, 수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냉각 장치, 보냉 장치, 불활성 기체 봉입 장치를 설치하는데 불활성 또는 수증기 봉입 장치 설치해도 되죠. 누구는 아세트 알데히드 등은
히드록실 아민 같은 경우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그래서 철 이온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5개 탱크 저장소가 끝났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옥내 탱크 저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물 안에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시설직 하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겁니다. 건물 지하에 이런 탱크, 비상 발전기 같은 거 돌릴 때 경유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탱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양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천 리터 단위 정도로 이렇게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층 건축물에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래서 벽과의 사이는 상호 간에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용량은 지정 수량 40배까지. 사석유류 및 동식물 외의 사료 위험물은 2만 초과할 때는 2만 리터 이하일 것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수치만 잘 봐주시면 돼요.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한다. 왜냐하면 유증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를 빼줄 수 있어야 되죠.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 선단은 계곡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5개 장소에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직경은 30mm 이상, 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에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되고 인하 방지망 설치해야겠죠. 다 동일해요. 대기 부착 통기관 같은 경우에는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자동 계량 장치 설치해야 되고 주입구도 똑같아요. 나머지 것도 다 똑같죠. 그래서 수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 똑같고 바닥은 집에 설비하고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일종 방화문 설치하는데 연수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동 폐쇄식의 합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다 동일하죠. 사실 옥내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게 많이 없어요. 수치만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단층 건축물 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옥내 저장 탱크가 단층 건축물에 보다 여러 층에 있는 건물에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인하점이 38도씨 이상인 것만 적용한다. 그래서 38도씨 이상인 것 대표적으로 등유, 경유 있죠. 얘네들은 제2석유류로서 조건이 21도씨 이상 그리고 70도씨 미만이죠. 그런데 등유 경우는 인하점이 등유 같은 경우에는 한 40 몇 도, 경유 같은 경우에는 50도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겠습니다.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은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오지는 않겠죠. 탱크 전용실에 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0.2m 이상 높이로 턱을 설치한다. 이거 한번 잘 보실게요.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층 이하의 층은 40배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사석유류, 동식물류 외에 사료 위험물이 있어서는 동일하죠. 2만 초과할 때는 2만, 2층 이상 층에서 5천 초과할 때는 5천까지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초과할 때는 2만, 5천 초과할 때는 5천 리터 이하까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표지 및 게시판도 역시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간단하죠? 다음 지하 탱크 저장소 보겠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하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탱크 전용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탱크를 매설하는 형태겠죠. 그리고 안에 주입구가 있을 것이고
이쪽이 지면 땅이 되겠죠. 땅 안에 전용실을 만들고 그 아래다가 탱크를 박아 놓는 건데 전용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되는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지하철 지하가 또는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수평 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 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중량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인데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도 한번 수치만 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탱크 전용실, 탱크가 아니고 탱크 전용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 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입니까? 0.1m. 탱크와 탱크 전용실 0.1m. 탱크 주위에는 시험 문제 다 잘 나와요. 입자 지름 얼마?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 채워야겠죠. 실기에서는 단독으로 물어봅니다. 탱크 전용실과 탱크 사이에 뭘 채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자 지름 얼마?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마른 자갈을 이렇게 다 채워야겠죠. 계속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얼마? 0.6m 아래에 있어야 된다. 노란 글씨로 한 기준을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탱크 전용실 안에 한 개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크게 해서 2개 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상호 간에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2개 합해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0.5m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탱크의 재질은 3.2mm 이상의 강철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5개 저장 탱크와 동일하죠. 압력 탱크일 경우에는 1.5배로 10분간 또 동일하죠. 압력 탱크 외일 경우에는 70kPa로 10분간 수압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은 당연히 윗부분에 설치를 해야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 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이 누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설치를 해야겠죠.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가득 넣을 때 넣다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딱 채워지면 멈춰지죠.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탱크 용량이 얼마?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하죠. 사실 이러한 이 지하 저장 탱크가 보통 주유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 너무 옛날 주유소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주유소 같은 데 보면 탱크마다 전부 다 이 관리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큼 지금 차 있는지 다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주입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름을 찼는지 알겠죠.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당연히 기름 채우려고 주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다 이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가지 방법 어떤 건지 보셔야겠죠. 시험 문제 역시나 잘 나오겠죠. 맨홀의 설치 기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설치한다. 그래서 탱크마다 맨홀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열면 안에 또 따로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를 열고 열어서 이제 위험물을 빼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속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맨홀 같은 경우 한 뭐 몇십 개가 뭡니까? 수도 없이 많이 따봤습니다. 맨홀도 무겁지만 따다 보면 빠르로 낀 다음에 잘 따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단속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었고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관련 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뒷모습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까고선 안에서 맨홀 뚜껑 연 다음에 기름을 채취해서 시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채취까지 하고 또 사무실 돌아가서 시로 분석까지 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죠, 이쪽을.
역시나 표지 및 게시판은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이 탱크 저장소 보겠습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양도 워낙 적거나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으나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탱크는 5개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탱크 전용실, 갑종 또는 일종 방화문, 연수의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계속 나오죠. 유리는 망임 유리, 바닥은 액체 유연물이기 때문에 지뷰 설비를 해야겠죠. 여기도 수치만 잘 보시면 돼요.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탱크는 3개 이하. 대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됩니다. 용량은 600 이하, 두께는 3.2mm 이상 강철판, 압력 시험은 70kPa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숫자만 잘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통기관의 지름은 여기서 약간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통기관은 전부 다 30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25입니다. 통기관은 5개에 설치하고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리죠. 이유는 빗물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하고 표지 및 게시판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봤죠. 3가지 저장소의 기준 같은 경우 잘 보시면 됩니다. 간이 탱크도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만 잘 외우시면 우리가 시험 문제 틀리지는 않아요. 저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저장소 취급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